사라진 남편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무심코 클릭하다가 밤을 새운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알고리즘이 단순히 영상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준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민우 씨와 서하은 씨 부부예요. 민우 씨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일상 브이로거였어요. 아내 하은 씨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담아 올리던 채널이었죠. 맛집 탐방, 여행 브이로그, 신혼부부의 좌충우돌 일상까지. 댓글창은 늘 부부 캠이 너무 좋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진다는 따뜻한 말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채널이 갑자기 멈췄어요. 마지막 커뮤니티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가 사라졌어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하은 씨는 남편을 찾아 전국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경찰 수사도 사설 탐정도 모두 포기한 상황. 2년이 흘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죠. 하지만 하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과 함께 키워온 유튜브 채널이었죠. 남편이 어디에 있든 언젠가는 유튜브를 켤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상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은 씨는 믿었어요. 디지털 세상 어딘가에서 남편이 자신의 신호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시작했죠. 남편을 찾습니다. 시리즈를.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민우 씨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날이죠. 영상 제목은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습니다였어요. 15분 23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지금도 그 채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조회수는 무려 500만 회를 넘었죠. 영상 속 민우 씨의 얼굴은 정말 지쳐 보였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민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민우 씨는 천천히, 때로는 말을 멈추며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제 일상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행복했고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됐죠. 하은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매일 영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 조회수가 떨어지면 느끼는 불안감,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 일상이 콘텐츠가 되면서 진짜 삶은 사라져갔다고 했죠.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영상이 될까? 생각하고 하은이와 데이트를 해도 썸네일은 뭘로 하지? 걱정했어요. 심지어 싸울 때조차 이걸 콘텐츠로 만들면 조회수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미친 거 맞죠? 특히 힘들었던 건 악플이었대요. 대부분은 응원 댓글이었지만 가끔씩 달리는 악플 하나가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고 해요. 가식적이다. 돈 벌려고 아내를 팔아먹는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댓글들이 생각나서 잠이 안 왔죠. 하은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남편이 새벽 3시, 4시까지 댓글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댓글 100개보다 나쁜 댓글 1개에 더 집착했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었죠. 민우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졌죠. 병원에서는 번아웃 증후군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웃으면 구독자들도 알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민우 씨는 울먹였어요. 하은아,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진짜 제 모습을 찾게 되면 그때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게 민우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 씨가 일어났을 때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잠시만 날 놓아줘. 나도 날 놓고 싶어. 하은 씨는 그 메모를 보고 무너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저도 유튜버잖아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잘하고 있잖아. 이런 말만 했어요. 진짜 남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라 수사에 한계가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한 결과 민우 씨는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거기서 흔적이 끊겼죠. 은행 계좌도 사용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은 씨는 매일 남편이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자주 가던 카페, 한강공원, 등산로, 심지어 지방의 펜션까지.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죠. 그러던 중 하은 씨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검색 기록을 발견했어요. 실종되기 전 며칠 동안 디지털 디톡스, 자아 찾기, 새로운 삶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더라고요. 남편이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난 거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서운했죠. 나는 버린 거잖아요. 하은 씨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로.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유튜브였죠. 남편은 디지털 세상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유튜브는 그의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챕터 2빈 채널의 고독. 민우 씨가 사라진 후 민우아은 일상 채널은 텅 비어버렸어요. 마지막 영상 이후로 새로운 업로드는 없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구독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댓글들이 계속 달렸죠. 민우님 괜찮으신가요? 걱정돼요. 천천히 쉬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하은님도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매일 수백 개씩 달리는 댓글들. 하은 씨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다고 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그때 알았어요. 악플 몇 개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을 놓친 거잖아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대요.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희망을 잃어갔죠. 하은 씨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은아, 이제 그만 놓아주자. 민우도 자기 삶을 찾아간 거야. 하지만 하은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남편의 자리를 보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확인했죠. 바보 같죠? 근데 정말 어느 날 문 열고 나왔어 하고 들어올 것 같았어요. 하은 씨는 남편의 물건들을 그대로 뒀어요. 칫솔, 면도기, 옷들, 심지어 먹다 남은 과자까지. 모든 게 남편이 금방 돌아올 것처럼 제자리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은 씨는 유튜브 채널 분석 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신기한 걸 발견했죠.
민우 씨가 사라진 후에도 매일 일정한 시청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꾸준히 우리 예전 영상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신혼여행 브이로그나 일상 영상들을요. 댓글을 확인해 보니 더 놀라웠어요. 민우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매일 영상 하나씩 볼게요. 이 영상 보면서 제 우울증을 이겨냈어요. 민우님도 꼭 이겨내세요. 하은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다릴게요. 하은 씨는 깨달았어요. 이 채널은 단순히 자신과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걸,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이 담긴 공간이라는 걸, 그때 결심했어요. 이 채널을 다시 살려야겠다고. 남편을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답해야겠다고. 2021년 10월 민우 씨가 사라진 지 2달째. 하은 씨는 용기를 내서 카메라를 켰어요. 손이 떨렸대요. 혼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하은입니다. 첫 마디를 하자마자 눈물이 났대요. 카메라를 끄고 다시 켜기를 몇 번.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어갔죠. 민우가 없어진 지 2달이 됐어요. 많이 찾아다녔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영상 제목은 남편을 찾습니다. 해시태그 1- 혼자서도 할 수 있어였어요. 10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죠. 댓글은 폭발적이었어요. 하은님 힘내세요. 민우님 꼭 찾으실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구독자들이 도울게요. 어디서든 민우님 닮은 사람 보면 바로 제보할게요. 하은 씨는 이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방문하거나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거나 때로는 그냥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영상들이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민우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였어요. 하은 씨는 매주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읽었죠. 민우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 근데 맛이 이상해. 내가 없으니까 음식도 맛이 없나 봐. 민우야, 어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 갔어.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더라. 괜히 서운했어.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댓글에는 자신의 사연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하은님 영상 보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힘든데 하은님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은 씨도 지쳐갔어요. 제보는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착각이었고 가끔은 조회수를 노린 거짓 제보도 있었죠. 한 번은 대구에서 봤다는 제보가 와서 새벽에 달려갔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포기하라는 말이 많아졌어요. 하은 씨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남편 찾는 일에만 매달렸으니까요. 그래도 하은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남편이 어디서든 언제든 한 번이라도 유튜브를 켠다면 내 영상을 볼 거예요. 알고리즘이 연결해 줄 거라고 믿었죠. 챕터 4만회의 결심.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민우 씨가 사라진 지 5개월째. 하은 씨는 더 체계적으로 남편을 찾기로 결심했죠. 단순히 감정적인 영상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을 찾습니다.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기획했어요. 매주 테마를 정해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찾아가는 거였죠. 첫 번째 목적지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홍대의 작은 카페였어요. 여기가 2017년 겨울
제가 민우를 처음 만난 곳이에요. 소개팅이었는데 민우가 30분이나 늦었어요. 첫인상 완전 꽝이었죠. 하은 씨는 카페 사장님과 인터뷰도 했어요. 사장님은 민우 씨를 기억하고 있었죠. 아, 그 청년. 맨날 와서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하던 친구잖아. 요즘 안 보이던데. 실종이라니 맙소사. 사장님은 약속했어요. 혹시 민우 씨가 오면 바로 연락 주겠다고. 카페 곳곳에 민우 씨를 찾는 전단지도 붙여주겠다고 했죠. 두 번째 장소는 남산타워였어요.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하고 100일 됐을 때 갔던 곳이죠. 여기 자물쇠 있죠? 우리 것도 있어요. 민우아은 영원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촌스럽죠? 그때는 정말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은 씨는 자물쇠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모습에 주변 관광객들도 눈물을 훔쳤죠. 누군가가 다가와서 휴지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한강공원. 민우 씨가 프러포즈했던 장소였어요.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민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사실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하은 씨는 그때 민우 씨가 했던 프러포즈 멘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은아, 나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야. 돈도 많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어. 하지만 약속할게. 평생 너를 웃게 해줄게. 나와 결혼해 줄래? 그 말을 하면서 또 울컥했대요. 평생 웃게 해준다더니 지금 자신을 이렇게 울리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부산.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어요. 하은 씨는 그때 묵었던 호텔도 다시 찾아갔죠. 신혼여행 첫날 밤 민우가 그랬어요. 우리 매년 여기 오자. 나이 들어서도 손잡고 해변을 걷자고. 거짓말쟁이.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하은 씨는 민우 씨가 찍어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불과 2년 전인데 마치 10년은 지난 것 같다고 했죠. 이렇게 매주 다른 장소를 찾아다니는 하은 씨의 영상은 큰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는 매번 100만을 넘었고 구독자도 30만에서 50만으로 늘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구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민우 씨를 찾아 나선 거예요. 서울역에서 매일 출퇴근하는데 눈여겨볼게요. 제주도 거주자입니다. 이곳 게스트하우스 다 확인해 볼게요. 택시 운전하는데 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하은 씨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처음엔 남편을 찾기 위해 시작한 영상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위로받고 있었어요. 구독자들이 제게 힘이 되어줬죠. 2022년 봄 하은 씨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민우가 가고 싶어 했던 곳 시리즈였죠. 민우 씨의 버킷리스트에 있던 장소들을 대신 가는 거였어요. 제주 올레길, 설악산 대청봉, 통영 동피랑 마을. 민우 씨가 언젠가 꼭 가자고 했던 곳들이었죠. 민우야,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 올레길이야. 나 혼자 왔어. 근데 혼자 와도 예쁘더라. 같이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설악산 정상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민우야, 여기 정상이야. 내가 정상에서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했잖아. 나도 한번 질러볼게. 민우야, 어디 있어? 실제로 산 정상에서 남편을 부르는 하은 씨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댓글에는 저도 같이 불러주고 싶어요. 민우님 제발 돌아오세요 같은 응원이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보는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식어갔죠.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은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하은 씨의 부모님도 재혼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하은 씨는 아직 33, 충분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하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민우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어딘가에서 저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포기하면 민우는 영영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매주 금요일 밤 9시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민우가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요. 첫 라이브 방송에는 무려 5만 명이 접속했어요. 하은 씨는 이 시간 동안 민우 씨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했죠. 민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아이처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유튜브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나요? 매일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민우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시청자가 슈퍼챗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민우 씨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은 씨의 심장이 뛰었어요. 부산은 민우 씨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혹시 고향으로 돌아간 걸까? 다음 날 새벽 하은 씨는 부산행 첫 기차를 탔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 하은 씨는 시장 입구에서부터 민우 씨의 사진을 들고 돌아다녔어요. 상인들에게 일일이 물어봤죠.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목격담은 없었죠.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은 씨는 시장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연락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담았죠. 부산 자갈치 시장 수색 기록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또다시 화제가 됐어요. 특히 부산 지역 구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저 자갈치 시장 근처 살아요. 매일 가서 확인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물어볼게요. 부산 전체 구독자들 모여서 수색대 만들어요. 실제로 부산 지역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민우 찾기 부산 수색대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여서 부산 곳곳을 찾아다녔죠.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각 지역마다 자발적인 수색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은 씨는 감동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을 찾아 나서주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죠. 댓글 제보도 계속 들어왔어요. 하루에 수십 개씩. 하은 씨는 모든 제보를 꼼꼼히 확인했죠. 대전역 근처 편의점에서 봤어요. 확인 결과 다른 사람.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인데 비슷한 분 봤어요. 확인 결과 외국인 관광객. 제주도 올레길에서 봤는데 확인 결과 다른 등산객. 이렇게 수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허탕이었어요. 하지만 하은 씨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민우 씨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생의 제보였어요. 하은 누나, 저희 학교 앞 분식집 아저씨가 민우 삼촌 닮았어요. 근데 머리가 길고 수염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은 씨는 그 초등학교까지 찾아갔어요. 아이가 말한 분식집 아저씨를 봤는데 아쉽게도 민우 씨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실종된 유튜버 분이구나. TV에서 봤어요. 꼭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찾으시는데 동네 분식집 아저씨까지 민우 씨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말 전 국민이 민우 씨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2022년 여름
채널 구독자가 50만을 돌파했어요. 민우아은 일상 채널은 이제 민우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죠. 하은 씨는 구독자 50만 기념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민우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구독자들이 널 이렇게 사랑한다예요.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악의적인 제보가 늘어난 거예요. 민우 씨 찾았어요. 100만 원 주면 위치 알려드림. 민우 씨가 새로운 여자와 살고 있어요. 증거 사진 있음. 처음엔 혹시나 해서 확인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어요. 조회수를 노리거나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악플이었어요. 이제 그만 언론 플레이 하세요. 남편 실종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여자 만나서 도망간 거 아닐까요? 민우 씨가 받았던 것과 같은 공격을 이제 하은 씨가 받게 된 거예요. 하은 씨도 흔들렸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역시 구독자들이었어요. 하은님, 악플에 상처받지 마세요. 진짜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민우님 꼭 찾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구독자의 사연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저희는 포기했죠. 근데 작년에 돌아오셨어요. 기억을 잃고 요양원에 계셨대요. 하은님도 꼭 찾으실 거예요. 이런 희망적인 사연들이 하은 씨에게 힘을 줬어요. 2022년 가을 하은 씨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구글 애드워즈와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한 거예요. 민우 씨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어디선가 광고를 볼 거라고 생각했죠. 광고 문구는 이랬어요. 민우야, 하은이야, 집에 돌아와.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죠. 광고비만 한 달에 500만 원. 하은 씨는 적금을 깨서라도 광고를 유지했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만약 민우가 단 한 번이라도 이 광고를 본다면 그거면 충분해요. 2023년 3월 부산 자갈치 시장 3동 145 동해수산. 이곳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김일용이라고 불렀죠. 일용 씨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했죠. 2021년 가을 어느 날 해운대 해변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자기가 누군지 전혀 기억이 안 났대요. 주민등록증도 휴대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원을 찾을 수 없었죠. 지문 조회도 안 되고 실종 신고와 대조에도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한국 사람인데 기록이 없어요. 경찰도 포기했어요. 결국 일용 씨는 무연고자로 처리됐고 임시로 김일용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일용직으로 일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였어요. 다행히 자갈치 시장의 한 수산 사장님이 그를 걷어줬어요. 젊은 사람이 불쌍해서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내요. 숙식은 제공할 테니. 일용 씨는 성실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죠. 특이한 건 생선 손질 실력이 전혀 초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기억은 없는데 손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칼질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시장 사람들은 일용 씨를 좋아했어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일은 확실히 했거든요. 가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지만요. 일용 씨는 스마트폰 없이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를 못 느꼈대요. 뭔가 디지털 기기를 보면 불안해져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1년 반을 살았어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엔 시장 사람들과 소주 한잔하고 밤엔 좁은 방에서 잠드는 일상.
그러던 2023년 3월 시장에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가 일용 씨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선물했어요. 형,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기기 변경하면서 남은 거예요. 쓰세요. 일용 씨는 거절했지만 친구가 계속 권해서 받았어요. 유튜브로 음악이라도 들으세요. 형 항상 혼자 있잖아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죠. 친구가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이게 유튜브예요. 여기서 보고 싶은 영상 검색하면 돼요. 일용 씨는 며칠 동안 핸드폰을 켜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켰죠. 처음 뜨는 화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요리 영상, 음악, 뉴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을 찾습니다. 2년째 기다립니다. 썸네일에는 젊은 여자가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클릭하게 됐죠. 영상이 시작됐어요. 여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민우야, 오늘로 내가 사라진 지 정확히 2년이야. 민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일용 씨는 계속 영상을 봤어요.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 화가 나서 잠깐 나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2년이야. 730일 17,520시간.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남의 일인데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민우야, 어디 있어? 살아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과 살아도 괜찮아. 그냥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려줘. 일용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눈물이 났죠.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이 자동 재생됐어요. 남편을 찾습니다. 해시태그 일부터 차례대로. 일용 씨는 밤새 그 영상들을 봤어요. 1편부터 87편까지. 여자의 이름이 하은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실종된 남편이 유튜버였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이상한 건 영상에 나오는 장소들이 낯설지 않다는 거였어요. 홍대 카페, 남산타워, 한강공원. 가본 적 없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특히 신혼여행 영상을 볼 때는 심장이 뛰었어요. 해운대 해변, 광안리 다리, 감천문화마을. 여기 내가 깨어난 곳 근처잖아. 새벽 5시가 됐어요. 일용 씨는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도 계속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특히 하은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점심시간 일용 씨는 다시 유튜브를 켰어요. 댓글을 읽어봤죠. 하은님 힘내세요. 민우님 꼭 찾으실 거예요. 혹시 부산에 계신 분들 자갈치 시장도 확인해 주세요. 자갈치 시장? 여기? 일용 씨는 놀랐어요. 그리고 댓글을 더 읽다가 심장이 멈출 뻔했죠. 이분 부산 자갈치 시장 3동 145호에서 생선 손질하고 있어요. 김일용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나잖아. 일용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댓글에 적힌 건 분명 자신인데 영상 속 실종된 남자가 자신일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혹시 착각이면 어떻하나 싶어 망설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박 씨가 일용 씨의 핸드폰 화면을 우연히 봤어요. 점심시간에 또 그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일용이 형, 이거 뭐 보는 거예요? 아, 그냥 우연히 본 영상인데. 박 씨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잠깐, 이 사람 형 아니에요? 뭐라고요? 박 씨는 영상을 일시정지시키고 민우 씨의 얼굴과 일용 씨를 번갈아 봤어요. 형,
수염 깎고 머리 자르면 완전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형 맞잖아. 일용 씨는 당황했어요. 자신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다니. 근데 나는 김일용이에요. 정민우가 아니라. 형, 기억 잃었다고 했잖아요. 혹시 형이 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박 씨는 즉시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 부산 자갈치 시장 3동 145호에서 생선 손질하고 있어요. 김일용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 댓글이었어요. 일용 씨가 며칠 전 본 그 댓글. 왜 이런 댓글을? 형이 이 민우라는 사람 같아서요. 이 부인이 찾으면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댓글을 단지 30분도 안 돼서 답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진짜예요? 확실해요? 하은님 보세요.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하은 씨의 답글이 달렸어요.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 씨는 두려웠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 그 민우라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일용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왠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오전 10시쯤 한 여자가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영상에서 본 그 여자 하은이었죠. 하은 씨는 헐레벌떡 뛰어온 것 같았어요. 머리도 제대로 못 묶고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모습이었죠. 저기, 혹시 김일용 씨 계신가요? 수산가게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일용이요? 저기 고등어 손질하고 있네요. 하은 씨가 일용 씨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염에 가려지고 살이 빠졌지만 그 눈빛, 그 손짓, 그 뒷모습. 민우야? 일용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씨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일용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어요. 이 사람 본 적 있다. 어디서? 언제? 아세요? 하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민우야, 나야. 하은이야. 당신 아내야. 일용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저는 기억이. 하은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죠. 결혼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은 씨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은 수염만 없다면 정말 자신과 똑같았어요. 이게 나예요? 그래, 당신이야. 2019년 10월 12일 우리 결혼식 날이야. 일용 씨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은 씨는 계속 사진을 보여줬어요. 신혼여행 사진, 일상 사진, 유튜브 촬영 사진. 이것 봐. 이게 우리야. 우리 채널이야. 10만 구독자 기념 사진이야. 사진들을 보면서 일용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리우면서도 무서운. 정말 내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 당신은 정민우야. 내 남편이야.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놀라워했죠. 일용이가 실종된 그 유튜버였어? 맙소사, 2년이나 찾았다는 그 사람이. 일용 씨, 아니 민우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하은 씨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은 씨는 민우 씨를 끌어안았어요. 낯선 품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은 씨는 민우 씨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둘이 조용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죠. 당신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네. 제일 오래된 기억이 해운대 해변에서 깨어난 거예요.
2021년 가을쯤이었어요. 하은 씨는 계산해 봤어요. 민우 씨가 사라진 게 2021년 8월이니까 시기가 맞았죠. 어떻게 된 거지? 왜 기억을 잃은 거야? 저도 몰라요. 깨어났을 때 머리에 상처가 있었대요. 어디서 떨어졌거나 맞았을 것 같다고. 하은 씨는 민우 씨의 머리를 살펴봤어요. 정말로 상처 자국이 있었죠. 병원 가봐야겠어.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어. 민우 씨는 망설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이 맞을까요? 혹시 그냥 닮은 사람이면. 하은 씨는 민우 씨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왼손 약지에 점 있지? 검은색 작은 점. 민우 씨가 손을 봤어요. 정말 있었죠. 당신 오른쪽 어깨에 흉터 있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민우 씨는 놀랐어요. 정말 그 자리에 흉터가 있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그럼 이건? 하은 씨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하나 틀었어요. 민우 씨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영상이었죠. 이 노래 알아? 민우 씨는 멜로디를 들으니 갑자기 가사가 떠올랐어요.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알았어. 운명이란 걸.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하은 씨가 놀랐죠. 이거 당신이 작곡한 거야.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불러준 노래야. 민우 씨도 놀랐어요. 왜 이 노래를 알지?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기억은 없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하은 씨는 울면서 웃었어요. 그래, 당신이야. 당신이 맞아. 그들은 병원으로 갔어요. MRI를 찍고 여러 검사를 했죠. 의사가 설명했어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입니다. 충격으로 해마가 손상됐네요.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어요. 며칠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몇 년째 시도차에 계속 편집이 걸릴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은 씨는 실망했지만 민우 씨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괜찮아. 기억 못해도 돼.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민우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2년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아프게 했나 봐요.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그날 밤 하은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10만 명이 동시 접속했죠. 여러분, 민우 찾았어요.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진짜요? 대박. 기적이다. 축하해요. 하은 씨는 민우 씨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왔어요. 민우 씨는 어색해했지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 정민우인 것 같아요. 기억은 없지만. 구독자들은 울고 웃었어요. 민우님 살아계셨구나. 2년 동안 함께 찾았는데 드디어. 기억 없어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 댓글을 단 박 씨의 등장이었어요. 제가 댓글 단 사람입니다. 정말 민우 씨가 맞았네요. 다행이에요. 하은 씨는 박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남편을 찾았어요. 아니에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일용이 형, 아니 민우 형 핸드폰에 영상을 띄운 게 신기해요. 운명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알고리즘이 민우 씨에게 하은 씨의 영상을 추천하지 않았다면, 만약 민우 씨가 그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다면, 만약 박 씨가 우연히 보지 못했다면,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기적이었죠. 라이브 방송은 이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민우 씨는 조금씩 카메라에 익숙해졌고 구독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죠.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며 살았어요.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네, 아직은.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은 있어요. 하은님 알아보셨어요? 얼굴은 몰랐는데 목소리가 뭔가 그리웠어요. 마지막으로 민우 씨가 말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내가 하은 씨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해요. 기억은 없지만 영상을 보니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하은 씨가 물었어요. 집에 갈래? 민우 씨는 망설였어요. 기억도 없는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죠. 천천히 해도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하은 씨는 이해했어요. 2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었죠. 다음 날 하은 씨는 다시 자갈치 시장을 찾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준비물도 챙겨서 왔죠. 민우 씨가 지냈던 곳을 보고 싶었어요. 2년 동안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죠. 여기가 일용이, 아니 민우가 자던 방이에요. 수산가게 사장님이 2층의 작은 방을 보여줬어요. 겨우 3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죠. 미안해요. 더 좋은데 줄걸?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남편을 걷어주셔서. 하은 씨는 방을 둘러봤어요. 낡은 이불, 작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민우가 키우던 거예요. 이름도 지어줬어요. 희망이라고. 하은 씨는 울컥했어요. 기억을 잃어도 민우 씨의 감성은 그대로였구나.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들 민우 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했죠. 일용이는 정말 성실했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말은 없었지만 친절했죠. 손님들도 좋아했어요. 가끔 바다를 보면서 뭔가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은 씨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남편을 가족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아가씨가 일용이 부인이구나. 일용이가 가끔 잠꼬대를 했어. 하은아, 미안해 이렇게. 하은 씨는 놀랐어요. 정말요? 응. 기억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가씨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 민우 씨가 일을 마치고 왔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제보다는 편해 보였죠. 오늘은 뭐하러 오셨어요? 당신이 지낸 곳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것도 주려고. 하은 씨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민우 씨의 옛날 일기장이었죠. 당신이 쓴 거야. 읽어보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민우 씨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자신의 필체였지만 낯설었죠. 2019년 3월 15일. 오늘 하은이와 처음 사귀기로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읽으면서 민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전해졌어요. 2020년 5월 5일. 하은이에게 프러포즈했다. 다행히 승낙했다.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은 씨도 함께 울었어요. 그때의 민우 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일기장에 다 담겨 있었으니까. 2021년 7월 30일. 유튜브가 너무 힘들다. 하은이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 마지막 부분의 일기들은 우울했어요. 번아웃에 시달리던 민우 씨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래서 떠났구나. 민우 씨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했네요.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민우 씨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저 집에 가보고 싶어요. 하은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네. 뭔가 보면 기억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2년 만에 민우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민우 씨가 멈췄어요. 이상해요. 비밀번호가 082로 맞나요? 하은 씨가 놀랐어요. 정말 그게 비밀번호였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서자 민우 씨는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침실. 여기. 민우 씨가 작은 방 앞에서 멈췄어요. 내 작업실이었나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 와요. 방에 들어가자 민우 씨의 유튜브 장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카메라, 조명, 컴퓨터. 민우 씨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키보드 위에 올라갔죠.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편집 프로그램 이름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어요. 기억나? 아니요. 근데 몸이 알고 있어요. 그때 컴퓨터 화면에 사진 하나가 떴어요. 배경화면이었는데 민우 씨와 하은 씨의 결혼 사진이었죠. 민우 씨가 한참을 바라봤어요. 예쁘네요. 뭐가? 당신이요. 사진 속 당신이 정말 예뻐요. 하은 씨가 웃었어요. 기억은 없어도 민우 씨는 여전히 민우 씨였어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민우 씨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많았죠. 커피 머신 사용법, 샤워실 수도꼭지 조절법, 심지어 하은 씨가 좋아하는 라면 끓이는 법까지. 당신 정말 기억 안 나? 머리로는 안 나요. 근데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하은 씨는 희망을 가졌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어느 날 민우 씨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옛날 영상들이었죠. 이거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아? 글쎄요. 남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익숙해요. 특히 첫 브이로그 영상을 볼 때 민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 이때 카메라 떨어뜨렸죠? 하은 씨가 놀랐어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이런 현상을 좋은 신호라고 했어요. 프로시저럴 메모리, 절차 기억은 살아있네요. 의미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요. 희망적입니다. 민우 씨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권한 방법이었죠. 2023년 4월 1일. 오늘 하은이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맛있었다. 예전에도 자주 끓여줬다고 한다. 왜인지 눈물이 났다. 2023년 4월 5일. 오늘 하은이와 한강에 갔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특히 다리 밑 그늘이 낯익었다. 거기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은 씨도 일기를 썼어요. 민우가 돌아온 지 2주. 아직 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기다린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민우 씨가 말했죠. 하은아, 응? 우리 여기서 처음 키스했지? 하은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 소파가 그들이 처음 키스한 곳이었거든요. 기억나? 아니, 근데 그냥 알 것 같아. 민우 씨가 하은 씨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뭐가? 다 미안해. 떠나서 미안하고, 기억 못해서 미안하고, 당신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하은 씨가 민우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지 마.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때 민우 씨가 뭔가를 떠올린 듯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 작업실로 뛰어간 민우 씨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 찾아? 모르겠어. 근데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거
상자를 열자 반지 2개가 있었어요. 그들의 결혼 반지였죠. 민우 씨가 반지를 들어 올렸어요.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죠. 민우아은 영원히. 그 순간 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은아, 응, 사랑해. 그 말에 하은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기억나? 다는 아니야.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난 당신을 사랑해. 예전에도 지금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2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죠. 다음 날 민우 씨가 제안했어요. 유튜브 다시 해볼까? 하은 씨가 놀랐어요. 정말? 괜찮겠어?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어. 억지로 하지 않고 행복할 때만 카메라를 켜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민우입니다. 2년 만의 인사였죠. 기억을 많이 잃었지만 중요한 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했다는 것. 민우 씨가 하은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댓글창은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민우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기억 없어도 사랑은 남아있네요. 진짜 사랑은 기억을 초월하는구나. 민우 씨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특히 감사한 분이 있어요. 제 영상을 댓글로 알려준 박 씨,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유튜브 알고리즘. 다들 웃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정말이에요. 알고리즘이 저를 집으로 인도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도망친 제가 결국 디지털 세상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2023년 8월 15일, 민우 씨가 사라진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날 민우 씨와 하은 씨는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죠. 제목은 돌아온 베르테르 2년간의 여정이었어요. 방송에는 특별 게스트들이 있었어요. 자갈치 시장의 수산가게 사장님, 민우 씨를 발견한 박 씨, 그리고 부산 수색대 대표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과정을 모두 공유하려고 해요. 민우 씨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2021년 8월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죽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하은 씨가 옆에서 민우 씨의 손을 잡아줬어요. 해운대 해변을 걷다가 기억이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방파제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머리를 다쳤고 기억을 잃었죠. 수산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일용이, 아니 민우 씨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죠. 그냥 일할 곳이 필요해 보여서 도와준 거예요. 박 씨도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저는 민우 형이랑 6개월 정도 같이 일했는데 정말 성실했어요. 기억은 없어도 사람 됨됨이는 그대로더라고요. 민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미있는 건 제가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법을 금방 배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릴 때 아버지가 횟집을 하셨대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은 씨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민우가 돌아온 첫날 밤 잠꼬대를 했어요. 하은아, 사랑해라고. 깨어있을 때는 아직 어색해했는데 잠들어서는 절 사랑한다고 했어요. 구독자들이 댓글로 질문했어요. 기억은 얼마나 돌아왔나요? 민우 씨가 대답했어요. 한 30% 정도. 중요한 순간들은 떠올라요. 하은이와 처음 만난 날, 결혼식, 첫 유튜브 영상. 하지만 일상적인 것들은 아직도 흐릿해요. 앞으로 계획은요? 하은 씨가 대답했어요. 천천히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요. 옛날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방송 중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PD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민우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이 찾아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민우 씨와 하은 씨는 고민 끝에 승낙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라이브 방송이 끝날 무렵 민우 씨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2년 전 저는 유튜브가 제 삶을 파괴한다고 생각했어요. 악플에 시달리고 조회수에 집착하고 진짜 삶을 잃어버렸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결국 유튜브가 저를 구했어요. 아내의 영상을 통해, 구독자들의 응원을 통해,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민우 씨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다르게 사용하려고 해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요. 마지막으로 하은 씨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분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나요. 때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방송이 끝났어요.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고 전 세계에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그로부터 1년 후 민우 씨의 기억은 70% 정도 돌아왔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했죠. 그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첫사랑이라는 시리즈였죠. 기억을 잃었다가 다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담은 따뜻한 일상 브이로그였어요. 구독자는 100만을 넘었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죠. 민우 씨는 가끔 자갈치 시장을 찾아갔어요. 은인들을 만나고 생선도 사고 그곳에서의 인연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형, 가끔 기억 없던 때가 그립지 않아요? 박 씨가 물었어요. 가끔요. 그때는 단순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민우 씨와 서하은 씨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일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유튜브, 알고리즘, 디지털 세계.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요. 민우 씨는 디지털 세상에서 도망쳤어요. 번아웃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죠. 하지만 결국 그를 찾아준 것도 디지털 세상이었어요. 하은 씨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50만 구독자들의 응원,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의 신비한 연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었어요. 민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리즘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데이터로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제게 아내의 영상을 추천한 건 어쩌면 저를 찾는 50만 명의 마음이 알고리즘을 통해 전해진 건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에요. 하은 씨는 2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영상을 올리고 남편을 찾아다니고 희망을 놓지 않았죠. 둘째, 연대의 힘이에요. 전국의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우 씨를 찾아 나섰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죠. 그것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어요. 셋째, 기술의 선한 사용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 소셜미디어. 이것들은 도구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죠. 민우 씨와 하은 씨는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소통하죠. 그들의 채널 소개란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매달 한 명씩 실종자를 소개하고 구독자들과 함께 찾는 거죠. 벌써 3명을 찾았다고 해요.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관심, 작은 행동, 작은 희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버티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신가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때로는 정말 뜻밖의 방법으로, 정말 의외의 순간에 기적은 찾아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